행진쌤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38번 질문 같이 볼게요. 어, 생물학자들은 구분한다. 두 종류를, 뭐의 두 종류? 유사성의 두 종류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유사성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생물학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겠죠. 먼저 애널로거스 트레이트는 이게 이제 뭐 전문 용어니까 이 학술적으로 번역되는 그대로 일단 하겠습니다. 상사 형질들이에요. 상사 형질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유사성의 첫 번째가 상사 형질인데 이 상사 형질들은 것들이다, 형질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원을 대명사로 쓸 때는 항상 단수 복수를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얘가 복수니까 얘도 복수로. 자, 상사 형질들은 형질들인데 관계대명사죠. 자, 어떤 형질들이냐?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질들. 그러나 발생했던 다른 브랜치, 원래는 나뭇가지라는 뜻인데 다른 가지에서, 다른 계보에서 발생했던 뭐의 진화의 나무에, 그러니까 진화를 나무로 분류할 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뿌리에서 다 나와서 뭐 이제 갈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브랜치에서 발생을 했지만 기능은 똑같은 그런 형질을 상사 형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분야의 다른 것들에서 발생한 건데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리고 중요한 의미에서 똑같은 기관이 아닌 그런 형질들을 뭐라 한다? 상사 형질이라고 한다.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에서. 자, 그래서 상사 형질은 이게 좀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복잡하더라도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상사 형질은 다른 계보에서 발생했고요. 근데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른 계보에서 발생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면으로 봤을 때에는 같은 기관, 이 두 개가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이제 상사 형질입니다. 자, 뒤로 넘어갈까요? 예시를 봐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날개들은, 새들의 날개들과 벌들의 날개들은 둘 다 사용된다. 뭐를 위해서? 비행을 위해서. 자, 비행을 위해 사용된다는 게 둘 다 뭐라는 거야? 이게 바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 형질의 예를 드는 겁니다. 비행이라는 기능은 똑같아. 그리고 비슷하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무엇이든 사용되는, 뭐를 위해서?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엇이든 만들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have to, 해야 한다. 그런 방식들로. 그러니까 결국 새의 날개나 벌의 날개는 기능이 똑같고 그리고 두 개가 좀 비슷해. 왜냐? 아니, 이 난다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를테면 이렇게 생긴 게 좋겠어? 널쩍하게 생긴 게 좋겠어? 널쩍하게 생긴 게 좋겠죠.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수행하려다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자, 이제 뭔 얘기 나오겠어요?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뭐야? 완전히 좀 다르게 발생한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따로따로. 진화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공통되게. 뭐를 넘어서는 그것들의 비행에서의 사용을 넘어서는 공통점이 없다.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지금 상사 형질이라고요. 자,
대조적으로 이제 두 번째 유사성 상동 형질이라고 하고요. 상동 형질들은 가질 수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통의 기능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결국 상동 형질은 기능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사 형질하고 다르죠. 그러나 그들은 디센드 내려왔다. 뭘로부터 내려왔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어. 그리고 hence 그러므로 가지고 있다. 어떤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indicate 나타내는. 자 여기 잘 볼까요? 나타낸다 하면 B가 있으니까 똑같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게 만약에 it is the same organ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기관이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기관이다인데 이걸 동명사로 만들어서 똑같은 기관이다가 아니라 in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거를 뭐라 할 거냐면 이 동명사 앞에 있잖아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주어처럼 해석을 해. 그들이 똑같은 기관인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됐어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 그러면 상동형질이라는 것은 아까 상사형질하고 반대죠. 기능은 달라. 근데 발생은 같아. 그래서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 심지어 기능이 달라졌더라도. 자, 이것도 이해가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봅시다. 날개는 박쥐의 날개, 그리고 앞다리, 말의 앞다리는 딱 느낌이 오죠? 기능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나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 가지고 있다. 매우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변형들이다. 뭐의 변형들이냐? forelimb. 림은 원래 사지, 팔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 사지의 변형들이다. 뭐의? 그 조상의. 모든 포유류의. 즉 같은 곳에서 나왔다 이거죠. 지금 현재 수행하는 기능은 다르지만 자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공유한다. 비기능적 형질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능은 다르니까 기능 말고 다른 형질은 공유하고 있는 거죠. 뭐처럼? 숫자처럼. 뼈들의 숫자 그리고 방식들 그것들이 뼈들입니다. 뼈들의 숫자와 이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처럼 기능하고는 상관없는 구조적 형질들은 공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상사를 상동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보통 본다. 전체적인 architecture, 뭐를? 구조를 본다. 뭐에? 그 기관들에. 그리고는 집중한다. 그것들의 가장 쓸모없는 속성들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속성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도 상동형질은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능하고 상관이 없는 뭔가 실제로 쓸모가 없는 좀 이런 부분으로 상사와 상동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돼 있죠. 그래서 상사와 상동이 뭐가 다른지 몇 가지 핵심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만 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40번입니다. 자, 카푸친 원숭이들이에요. 카푸친들은 이게 누구냐면 이 뉴월드
기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죠. 대문자니까. 어떤 사는 큰 사회적 집단 속에서 사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사는 원숭이군요. 얘네들은 in captivity, 붙잡혀 있을 때, captivity가 포획이잖아요. 붙잡혀 있을 때에는 will trade, 교환할 것이다. 사람들과 하루 종일. 특히 만약에 음식이 인발브, 포함되어 있다면, 음식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다면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교환을 할 거다. 거래를 할 거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는 준다 너에게 이 돌을, 그리고 너는 준다 나에게 a treat, to eat, 먹을 만한 treat, 특식, 보상을 준다.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다. 이런 식으로 카푸친 원숭이들은 교환을 해. 물론 카푸친 원숭이가 인간한테 돌을 주면 인간이 간식을 주는 거는 당연히 이게 지금 실험 상황이겠죠.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해본 거겠지. 실험자들이 얘네가 돌을 갖고 오면 간식을 줘봤겠지.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 하더라? 교환을 하더라 이거지. 계속 그걸 학습을 해서. 만약에 네가 놓으면 두 마리의 원숭이들을 우리 안에 넣으면, 근데 이 우리들이라는 게 어떠냐면 서로의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나란히 있는 케이지 안에다가 넣는다 이거죠. 카푸친 원숭이 1, 2 이렇게. 그리고 제공한다면 그들에게 둘 다에게 뭐를, 조각들을, 오이 조각들을, 뭐에 대해서, 그 돌들에 대해서, 어떤 돌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돌들에 대해서 뭐를 하면, 이 오이 조각을 제공을 하면 그들은 행복하게 먹을 것이다. 그 오이들을.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죠. 그러나 만약에 네가 주면, 자, 한 원숭이에게 포도를 주면 대신에 포도들은 어떤데? 보편적으로 선호돼. 뭐에 비해서, 프리퍼다 하면 투는 뭐보다입니다. 뭐보다? 오이보다. 그러니까 카푸친 원숭이들은 오이보다 포도를 일반적으로 더 좋아하는데, 한 원숭이한테, 이제 둘 다한테 오이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한 원숭이한테는 포도를 준다면 그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 여전히 받고 있다죠. 받고 있는, 오이를 받고 있는 원숭이들은 시작할 것이다. 그것들을, 오이들이겠죠. 이 오이들을 던지기를 시작할 것이다. 다시 누구한테? 그 실험자한테. 자, 비록 그녀가 여전히 get paid, 지불받다죠. 지불받고 있지만 뭐를? 똑같은 양을 뭐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뭔 노력? 돌들을 소스했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돌들을 찾은 것에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똑같은 양을 지불받고 있지만, 이거 합해서, 그래서 그녀의 특정한 상황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았지만 그 비교가 누구한테? 다른 놈한테 비교가 만드는 거다. 상황을 불공정하게. 결국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곳에서 이제 인간의 속성도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A하고 B가 있어. 근데 둘 다 똑같이 가난해. 근데 그때는 둘 다 서로가 다 같이 가난하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날 A가 부자가 됐어. B는 여전히 가난해. 그러면 이제 B는 뭐 하기 시작한다?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즉 행복이라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행복은, 혹은 지금 여기서 이제 공정함이라고 할 건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되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버는데 남은 얼마를 벌어?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알아야 되겠죠. relative. 상대적이란 상대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내용을 들어가 보죠. 더욱이 그녀는 지금 의지가 있어. willing, 의지가 있는. 뭐 하려는? 포기하려는. 모든 이익들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있어. 즉 모든 이익들 뭐? 오이 그 자체를. 나 오이 안 먹어 그냥. 안 먹어도 돼. 싫어. 이렇게 돼버린다. 뭐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트.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뭐를? 불만족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실험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모의고사의 40번 문제니까 이걸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 요약문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지문을 깔끔하게 요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자, 뭐에 따르면 이 본문에 따르면 만약에 카푸친 원숭이가 깨달으면 뭐를? 불평등을 깨달아 버리면 뭐에 있어서? 보상들에 있어서 비교하여 다른 원숭이에 비교하여 보상들의 불평등을 깨달아 버리면 그 원숭이는 거절할 것이다. 자기의 보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느낌들을 뭐에 대한 느낌이죠? 그 대우에 대한 느낌들을 뭐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똑같은 보상을 이 same 다음에 as는 뭐와 똑같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전과 똑같은 보상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보상은 지금 변하지 않았어. 본인이 받는 게 변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받는 게 적어지지 않더라도 남이 받는 게 지금 많아져 버리면 불행해진다. 불평등을 느낀다고. 불만이 생긴다고. 알겠죠? 그래서 결국 행복은 공정함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야? 상대적인 문제다. 라는 얘기를 원숭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